이어서 81쪽. 이게 10번. 통계적 확률이다, 그죠? 거창한 거 없이 그냥 몇 번에 몇 번꼴로 그러면 그걸 그냥 확률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문제 읽어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대. 흰 공 몇 개인지 몰라? 검은 공 몇 개인지 몰라? 합쳐서 몇 개가 10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했더니,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그죠? 이런까지 조금 봐야 된다. 썼던 걸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그죠? 확률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다.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게, 3번 중에 2번 꼴이라는 얘기는 2개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3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3분의 1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흰 공을 물어보니까 흰 공을 X개라고 합시다. 그럼 검은 공은 몇 개라고 봐야 돼? 공 10개니까 흰 공이 X개는 승민아, 검은 공은 10 빼기 X개. 이렇게 두고 들어가겠네, 그자? 그러면 2개를 선택하는데, 그자?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총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거야. 총 경우의 수라는 것은 결국 뭐겠노? 이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겠네. 맞지?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총 경우의 수는 10C2가 될 거고, 10C2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팩토리얼. 5 곱하기 9 정도가 될 거다. 약분 되겠지, 그자? 그래서 나눠차에. 자, 해당 경우의 수라는 것은 2개를 꺼내는데 그 2개가 전부 다 뭐가 난다는 얘기고, 흰공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해당 경우의 수는 흰공 X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검은공 10 빼기 X개 중에서는 0개를 선택하는 거다. 그지? 선택하지 않을 때는 어제도 뭐라 했어?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네? 생략해. 그러면 XC2는 X 곱하기 X 빼기 1 2개를 곱하고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확률은 총 경우의 수 5 곱하기 9분의 해당 경우의 수가 2분의 X의 X 빼기 1 이거 진짜 계산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게 3분의 1이 되더라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럼 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지면 2분의 x의 x 빼기 1이 복화로 완성되네. 이걸 곱해주면 9랑 3이네 약분에 3만 나면 3, 5, 15가 될 거고 2가 다시 넘어가면 x의 x 빼기 1이 30이 됩니다. 맞지?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얘를 전개시켜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루트 이런 답이 나오나? 소수점 답이 나오나? 그런 걸 특성을 이용하면 자, 얘를 정의시킬 게 아니고 얘를 분해하는 거야. 어차피 이 2개 숫자는 한 개 차이 나는 연속한 두 숫자가 돼야 되지. 30은 6 곱하기 5 이렇게 분해하면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세훈아?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x가 x 빼기 1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죠? 따라서 흰공의 개수는 6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서술형에 나온다. 풀어라. 여기서처럼 이렇게 얍삽하게 풀지 말고 알겠지?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으니까. 수능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죠? 눈치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특강에 우리가 개념할 때 했던 기하학적 확률 83쪽. 특강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A, B, C, D가 있고요. 여기가 아니구나. A, B, C, D.
여기에 사각형 안에 임의로 점 한 개를 선택하는데 랜덤으로 P를 잡는 자 P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바뀌는 거다. 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좀 커질 거고 맞지? 그랬을 때 삼각형 PAB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선택된 거는 둔각 삼각형처럼 보인다. 그자?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P가 어디 있어야 둔각 삼각형이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다. 반대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도 나올 수 있겠지. 그자? 오케이? 그러면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결국 뭘 기준으로 다루고 90도보다 큰 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그자? 90도로 가서 걸 잘 봅시다. 자, P가 어디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까를 보는 거다. 오케이? P가 어디쯤에 있어야 여기가 직각이 될까? 자, 원의 성질을 잘 보면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반원만 그리면 되겠지. 아래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원의 성질상 얘가 AB가 지름이라면 원주상에 어떤 점을 잡으면 요 각도가 항상 뭐가 되게 돼 있노? 90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자? 맞지? 즉, P가 여기 있는 이 원주상의 점이 된다면 무조건 PAB는 직각삼각형이 되게 돼 있고, 자, P가 자, 요 원주를 벗어나 요 바깥쪽에 P가 있다면 이 삼각형이 이제 뭐가 될까? 이런 삼각형은 태훈아 예각 삼각형이 되겠지. 각이 줄어들었다, 그자? 맞지? 보다시피 P가 여기 흰 것처럼 요 원의 안쪽에 있다면 이 각도가 90도보다 커지겠네. 둔각삼각형이 될 거다. 그자? 승리됐나? 즉, 이 P가 요 반원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찾는 확률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뭘 해야 돼?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그자? 오케이?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가 돼? P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넓이는 승민아? 2는 4가 되고 해당 넓이 자,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1인 상태다. 그자? 반지름이 1인 상태고 원의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가 돼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해당 넓이는 2분의 1 파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서 확률은 8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 정리됐어?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만 한번 살짝 하고 자, 세훈아 이거 읽어봐봐. A와 B의 합사건. 원칙은 A와 B의 합사건이라 그런다. 그자?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데 그렇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지? 자,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이 합집합 기호는 또는이었다. 그자? 집합할 때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오케이?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자, 집합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경우의 수 기호가 확률 기호가 바뀐 거다.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사건의 확률을 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낚시 입제 그자 공식 자체가 어디서 본 거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공식이 똑같이 나오지. 왜냐하면 그 공식에다가 분모의 총 경우의 수만 나눠주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게지. 특히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자, 이 확률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승민아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자? 그러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자? 그럼 0은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은 각각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A 또는 B 경우를 나눌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해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죠? 경우의 수 할 때랑 똑같이 그죠? 경우의 수에서는 덧셈 정리라고 불리고 똑같은 공식인데 여기는 거기는 합의 법칙이라고 불리고 여기는 덧셈 정리라고 불리는 거 차이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자, A랑 A의 여사건 이 두 개는 자동으로 서로 쏘다. 서로 쏘가 아니고 배반 사건이다. 서로나 맞나?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A랑 A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자동이다. 그자?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자, 전 사건 표본 공간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지? 100% 죽을래. 확률이 100이 어디 있어? 1이다. 그자?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다면 집합에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림 아이디를 잡을 때. 여기 A라는 사건이 있다면 요 바깥쪽이 뭐가 되는 거고 요 바깥쪽이 A의 여사건이 되는 거다. 그자? 맞지 승민아?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듯이 그자? 맞지?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이 표본 공간이랑 같아집니다. A 여사건의 합사건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맞지? 근데 이 두 개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이노? 배반 사건이 된다 했다. 그자?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다. 그자? 지금 이해됐나? 따라서 이제 얘랑 얘가 같으니까 자, 얘를 이렇게 넘긴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1 빼기 A가 일어날 확률. 맞지?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 맞지? 중2 때 이미 썼던 거다. 여사건의 확률. 그자? 근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수식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걸 설명하는 것밖에 없고 보통 적어도 뭐뭐 이상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반대를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오케이? 중2 때는 적어도 뭐뭐 이상 100% 여사건이 편하다. 오케이? 근데 고등부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여사건을 갖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게 문제인 거다. 오케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부를 해봅시다. 일단 필기. 문제로 가봅시다. 페이지 11. 페이지 11번.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1부터 50까지 이게 맞네. 이대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이렇게 적어야 된다. 서술형에서는. 근데 서술형이 아니야. A, B가 뭐였는지 나중에 까먹는다. 그냥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이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죠? 합사건을 해야 되지. 또는 까먹었다. 4의 배수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사실 이게 제일 눈에 띄고 이해가 쉽다. 그자? 원칙은 책에서처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근데 수능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뭐였지? 또 고민해야 된다고. 그자? 자기가 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게 이걸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제일 편하지. 그자? 자, 그러면 또는이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더하기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빼기.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자? 이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자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됐나? 오케이. 자, 주어진 게 1부터 50까지였지? 적어놔야 돼. 내가 까먹어.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 총 경우는 1부터 50까지니까 50까지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해당 경우 1부터 5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 있지, 세훈아? 16개. 3, 6, 9에서 48까지 16개가 있다. 안 되면 하나씩 손가락으로 셀라야 된다. 대충 찍어서 피눈물 흘리는 게 개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1부터 50까지 이제 4의 배수를 세야 돼.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지? 승민아? 12 곱하기 4가 48이니까 그죠? 12개가 있을 거고, 자 빼기 50분의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3과 4의 공배수라고 부른다. 그죠? 3과 4의 공배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를 뜻하는 거겠네. 맞지? 그럼 1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총 50개 중에 12의 배수는 12, 24, 36, 48 4개밖에 없네. 이렇게 통분제에 있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맞지?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50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고? 24가 되나? 맞는 것 같나? 약분이 돼야 되겠네. 뭘로 약분되노? 2로밖에 안 되네. 25분의 12가 구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랬지?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예제 12번. 좀 하자. 흰 공이 4개 있고요. 빨간 공 3개. 그런데 주변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공을 2개를 꺼낸다는 얘기다. 그자? 여기에서 2개의 공을 끄집어냈을 때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같은 색이 뭐라고 지정을 해줬어? 안 줬어? 안 해줬어? 안 줬다. 그럼 둘 다 흰색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둘 다 빨간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 그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둘 다 흰색이 나오거나 또는 둘 다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세훈아? 2개를 뽑는데 둘 다 흰공, 둘 다 빨간, 이런 건 불가능하지. 그자? 그래서 이 2개는 여기서는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얘를 계산해 줬어야 되지만, 그자? 이 2개는 지금은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또는이 나왔을 때 항상 얘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다. 계산법이 달라지니까. 오케이? 경우를 나눌 때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둘 다 흰 공이 나올 확률 더하기 둘 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될 거고, 둘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총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7C2가 될 거고, 그지? 맞지? 해당 경우의 수는 흰공 2개니까 흰공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빨간 공은 선택하지 않으니까 생략. 그러면 맞나? 스물스물 저 세계로 가고 있다 지금. 뭐 피곤한 거 했다고? 어젯밤에 뭐 했노? 잘했다. 자, 총 경우의 수는 똑같다.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지. 7C2. 니가 저 세계를 가니까 나도 이상해지잖아. 지금 더하기가 곱하기로 적혀 있잖아. 자, 그러면 해당 경우의 수는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겠네. 흰 공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생략. 자, 4C1을 계산하면 얼마고? 4, 3, 12에다가 2를 나눠야 되니까 6이 될 거다. 7C2는 계산하면 얼마고, 세훈아? 7, 6, 42에다가 2를 나누면 21이 될 거고, 얘는 21 그대로 쓰면 될 거고, 3C2는 3C1이랑 같아서 3이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은 21분의 9, 약분이 된다. 그죠? 3으로 7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사건 A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일 때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수식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시작 자체가 어느 과목에서 얘를 훔쳐왔지? 확률 이론 자체가 어디서 훔쳐왔다 그랬노, 세원아? 집합에서 가져왔잖아, 그죠? 그럼 집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눈에 보이게 도와주는 게 있어. 수업은 다 그립발이지. 여기도 벤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자, 전체 집합 대신에 여기는 공간 S라고 쓸 거고. 자, 여기 A라는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집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맞지? 우리가 이제 확률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체의 확률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다. 오케이? 확률은 무조건 1이라는 거. 전체의 확률은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물어보는 건 A, B가 동시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네. 맞지? 자, 그러고 난 뒤에 불편해.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그러면 불편하지? 자, 얘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드모간 법칙을 써주면 됩니다.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머리 아프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루는 거야. 그러면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네. 그럼 맞나? 맞지? 그럼 드모간 법칙에서 A의 여집합 바뀌어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다, 그자?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요 부분이 A 합집합 B다. 맞지? 그거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그거의 바깥쪽 요 부분에 있는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이 3분의 1을 뺀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아냈네. 오케이? 준비됐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3분의 2는 다시 그대로 시작을 할 거고, 얘가 이 확률이 된다는 얘기지, 그자? 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될 거고, 요 자리에 문제 주어진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12분의 5가 들어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게 미지수 x에 해당하는 거야. 그냥 1차 방정식이다, 그자? 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모들이 문제야. 양변에다 뭘 곱할까? 11을 곱하면 다 사라지지, 그자? 11을 여기다 11을 곱하면 4, 2, 8이 될 거고, 여기다 11을 곱하면 6이 될 거고, 여기다 11을 곱하면 5가 될 거고, 여기는 12 곱하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될 거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12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1에서 8을 빼면 3이 되지? 맞지? 그러고 난 뒤에 얘를 나눠주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3 약분해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 이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하고 계산해 봅시다. 그림까지 했잖아. x제 모르는 거다, 그자? 우리가 찾는 게 이걸 x라고 하자, 승민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전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x가 있으면 이 부분에는 뭐가 돼야 돼? 전체 확률 2분의 1에서 x만큼을 뺀 게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맞지? 오케이. 자, 이게 전체가 B 전체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다. 맞지? 근데 이 부분의 확률이 x면 남은 부분의 확률은 12분의 5에서 x를 뺀 만큼이 일어나겠네, 확률이.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자, A 또는 B 여기 있는 확률을 싹 다 더하면 그거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가 돼야 된다. 맞지? 뭐 공식은 나가지고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풀린다는 얘기다, 실제로는. 맞지, 세훈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자, 2분의 1에서 x를 뺀 거랑 거기다가 x를 다시 더하고
12분의 5에서 x를 뺀 걸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풀면 똑같아진데 사실 이 식이랑 똑같다. 보면 이해됐나 승민아? 경우 이해됐어? 적고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제 14번부터 다시 연결해 봅시다. 그것도 문제가 1부터 50. 똑같이 1부터 50까지구나. 자, 1부터 50까지 적혀져 있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있고, 여기서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한줄 구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자? 4의 배수가 아니고 여사건으로 표현하면 돼, 그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닌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자, 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4의 배수도 4의 여사건, 동시에 5의 여사건, 이런 상황이지, 그자? 맞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드모르간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 자, 얘는 4 합집합 5의 전체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수민아 맞나?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할 때, 그 얘는 뭐냐면 전체 확률 1에서 이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4 또는 5가 나올 확률. 이해됐나? 4 또는 5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4 또는 5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즉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우리는 얘만 열심히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자? 세영이 이해됐나? 형님 이해됐어? 아까랑 똑같은 거 가지고 혹시 세탁해 볼 수 있는지 보자. 아까는 3, 4다.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나중에 그냥 계산 붙이면 되니까, 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더하기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빼기, 이건 동시에 날 수 있다, 그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50개 중에서 4의 배수 아까 12개 있었다, 그자? 맞죠, 승민아?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총 50개 중에 몇 개가 있지? 10개가 있게 되겠네, 그자? 5부터 50까지.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4와 5의 공배수가 돼야 된다, 그자? 4와 5의 공배수는 4와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의 배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20의 배수는 50개 중에서 딱 2개밖에 없다. 20이랑 40. 맞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50분의 22에서 1 빼면 25분의 2가 됩니다. 그래갖고 답은 5분의 2 체크하면 돼, 안 돼? 그런 실수 많이 하지? 그자? 우리가 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다. 까먹으면 안 된다, 그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은 1에서, 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5분의 2를 빼가지고 5분의 3이라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지어주셔야 됩니다. 너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시험 때는 실수했다고 피눈물이 나지, 그자? 하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등급이 하나 툭 특근에서 밀려서 왔어. 그러면 입에서 쌍쇼시 나오지, 그자? 항상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페이지 넘겨봅시다. 예제 15번. 자, 주머니 속에서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있대.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3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자, 여기서 2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일 확률. 자,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적어도가 나온다. 그럼 뭘 생각해 줘야 돼? 적어도 똑같은 말, 뭐뭐 이상. 흰공이 한 개 이상. 적어도 한 개가 흰공. 똑같은 말이지, 그자? 맞지? 그랬을 때는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는 뒤집어서 반대로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쓰는 거겠지, 그자? 타이밍상. 왜 쓰는지를 한번 천천히 해보자.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흰공이 나온다. 두 개를 뽑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되냐면 흰공 하나, 빨간 공 하나 나오는 경우란 거자. 그 다음에 흰공이만 두 개 나오는 이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반대 여사건으로 가보자. 여사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흰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그자? 맞지? 그 빨간 공만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나오는 거네. 승민아, 니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해서 두 개 더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 확률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게 편할까? 이게 편하지, 그자? 여사건을 쓰는 건 사실 그렇다. 원래 그냥 계산은 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게 조금 더 계산이 작다는 얘기다. 알겠나? 그래서 비교를 하고 들어가는 거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래가 무조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거는. 오케이? 그래서 전체 상황을 항상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사건은 빨간 공이 두 개 나올 확률이다, 그자? 맞지? 빨간 공 두 개 나올 확률. 총 경우는 총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고, 해당 경우는 흰 공 5개 중에서는 0개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자, 그자? 생략.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겠네. 3C2는 3이 될 거고요. 8C2는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28이 되겠네. 약분도 안 된다, 그자? 맞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의 확률 28분의 3을 빼가지고 답은 28분의 25가 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비교를 하고 들어가는 거다. 무턱 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뜯는데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뜯는다. 그 말은 총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지? 승민아, 총 경우의 수는 6636이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고, 나오는 두 수의 합이 5 이상, 두 수의 합이 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맞지? 뭘 생각해봐야 돼? 이제 여사건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두 개의 눈이 나오는데 제일 작은 합으로서 제일 작은 숫자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1 나와서 제일 작은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7이 나오는 경우, 8이 나오는 경우, 9가 나오는 경우, 10이 나오는 경우, 11이 나오는 경우, 12까지 나올 수 있다, 합은. 그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 합이 5 이상이라는 것은 끊어서 요만큼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합이 5가 될 경우랑 합이 6이 될 경우랑 합이 7이 될 경우랑 쉽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경우를 꼼꼼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가지만 체크하면 돼? 3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 맞지? 그래서 여사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사건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3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승민아, 뭘 쓰는 게 합당한 거고? 여사건을 쓰는 게 합당한 거다, 그죠? 그래서 여사건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고 쓰는 거다. 개수가 똑같을 때는 애매해지지, 그죠? 보다시피 이건 틀려. 이건 2가지고 여기 1가지야. 확실히 딱 티가 나지? 여기는 8가지고 여기 3가지야. 확실히 티가 나. 근데 했더니 본래 그냥 하나, 여사건을 하나, 개수가 똑같아. 그럴 때는 그때는 내가 계산을 할 때
이 하나하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계산하는 거랑 이 경우 계산하는 거랑 계산이 훨씬 다르다. 사이드 쪽이 계산이 쉽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여사건. 자, 총 경우의 수는 36이다. 그자? 총 경우의 수는 36이고. 자, 먼저 합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할 거야. 합이 2가 될 확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1 더하기 1 나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자? 그래서 합이 2가 될 확률은 36분의 1이 될 거고, 또 더하기 합이 3이 될 확률은 총 36개의 경우 중에서 합이 3이 되는 거는 1, 2, 2, 1 두 가지밖에 없지? 36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는 확률은 36분의 1, 3, 2, 2, 3, 1 세 가지 있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이 각각의 확률 동시에 날 수 없다. 그죠? 얘도 맞지?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36분의 6 약분해서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확률을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의 확률 6분의 1을 빼서 6분의 5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시험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런 멘트가 나오면 뭘 쓰는 게 맞겠노? 여사건을 쓰는 게 맞겠지. 그자? 오케이? 자, 적읍시다.